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오늘은 복숭아나무 재배기술 전지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그리고 복숭아나무 전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쯤 복숭아나무에 거름을 줘야 지효성 비료인 이 퇴비가 겨울이 지나면서 서서히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눈 맞고 바람 맞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근부로 이동을 하여 가지고 근부 활동기인 2월경에는 나무가 영양분을 쉽게 흡수할 수 있게 좋은 환경 조건이 갖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숭아나무 전지 시기는 11월 중순, 그러니까 잎이 낙엽이 지고 난 뒤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2월 중순이 되면은 근부가 활동을 하는데, 근부 활동기 이전까지, 그래 늦어도 2월 말까지는 전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복숭아의 수형이 중요합니다. 수형은 여러 가지가 많지만 의성, 군위, 영천 지역에서는 보통 개심자연형과 Y자 수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개심자연형은 우산갓을 씌워가지고 사방에서 수확을 하는 방법으로 초기 투자비와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 가지고 이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수형입니다. 복숭아나무는 묘목일 때 수확량과 품질은 다소 좀 떨어지지만 노동력이 적게 드는 우산갓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은 수확량이 좀 많고 품질은 좋지만 노동력과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Y자 수형으로 가꿀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요즘 귀농 귀촌하시는 분이나 젊은 분들은 Y자 수형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정해진 수형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전지를 합니다. 복숭아나무 전지의 원리를 정확하게 알면 쉬운데 초보자분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책 보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막상 나무 앞에 서면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복숭아나무 가지는 항상 일자로 자랄 수 있게, 한 개가 일자로 좋고 밑에 가지를 받아도 일자로 좋고, 그렇게 키워야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이 가지 끝까지 빠르게 도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로 가지를 유도하는 방법은 옆눈이나 위에 눈은 없애고 밑에 눈을 이렇게, 밑에 눈 끝에서 이렇게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쭉쭉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은 잎눈과 꽃눈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잎눈이 가지를 만드는 눈이니까 잎눈을 보고 어디에다 잎눈을 어떻게 얼마나 둘 것인지, 그래야 새 가지를 어떻게 받을 것인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숭아나무 꽃눈과 잎눈인데 비교해 보시죠. 눈의 세 개 중에서 양쪽에 큰 거, 붙은 거, 복실복실한 거, 요거는 꽃눈이고 가운데 홀쭉한 놈, 요 놈은 잎눈입니다. 쉽게 구분이 갈 겁니다. 한 번만 보면 대부분 알더라고요. 이것을 신속하게 구분해야만 가지의 자람을 유도하고 꽃눈의 수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 줄기의 수를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숭아나무 전지 방법은 가지의 바깥쪽 눈을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옆이나 등면의 눈을 놔두면 바르게 자르지 않고 막 옆으로 기형이 되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라면은 주지나 부주지나 결과모지에서 아래나 위쪽에 난 가지를 모두 잘라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난 가지 중에서 20-30cm 간격으로 하나씩 남겨두고 길이는 한 뼘을 기준으로 이렇게 남겨주게 되면은 한 가지에 한 개의 열매를 수확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지나 부주지 위에 30이나 40cm 높이로 도당지를 키워가지고 이렇게 30cm나 40cm 간격으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고기가 이렇게 뚜껑이 되면서 그늘을 지어줘가지고 주지나 부주지가 태양열에 의해 열매에 의해 갈라지는 것을 예방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요 정도만 하면서 차츰 경험을 쌓아가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꽃눈과 잎눈을 확인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보죠. 눈이 세 개 있으면 양쪽에 동그란 눈은 꽃눈이고 가운데 하는 잎눈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복숭아 가지치기는
꽃눈이 아닌 잎눈을 보고 잘라야 됩니다. 잎눈이 아래에 있는 걸 요 끝에서 한 0.5cm, 1cm 정도 두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는 것이지 꽃눈을 보고 자르면 안 돼요. 그래 잎눈은 가지 신초기 때문에 그걸 받아가지고 준다는 거죠. 옆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것을 끝을 막아주게 되면은 연장기가 더 자랄 수 있게 막아주게 되면은 그 반발력으로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금전지도 또 옆으로 더 자라게 할 때도 쓰게 됩니다. 근데 자르지 않아도 되지만 자르지 않은 것보다 끝을 막아줬을 때 주지의 굵기가 더 굵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주로 끝을 막아줍니다. 막아주게 되면은 반발력으로 더 나가면서도 더 굵어지게 됩니다. 복숭아 주지 막은 부위보다 다른 결과지가 더 높으면은 내가 주지를 막았는데 이렇게 일자로 막 나가는데 그거보다 더 높은 이 가지들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주지의 끝보다 더 낮게 이렇게 정정을 잘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옆에 가지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주지가 약해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지를 자를 때 주지 연장선상에 잎눈이 없으면 결과지의 적당한 곳에 잎눈을 한두 개씩 한 개뿐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남겨둡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다시 새로운 싹이 나가지고 이제 이 주지나 결과지를 이제 약해가 없앨 때 새로운 가지를 거기서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쏙이 비지 않고 항상 가지 수를 갖다 유지하면서 열매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험이 많은 기능 인력들은 뭐 이렇게 싹둑싹둑 경쾌하게 막 잘라가지만 초보 농민들은 전지가위를 이래 들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뭐 손만 왔다 갔다 하지 막상 자르지를 못해요. 잘랐다 하면 무조건 악수죠. 뭐 이상한 데를 자르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기본으로 자르면 됩니다. 그것은 어떤 가지를 잘랐을 때 어떤 결과를 올지 모르는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초보자는 다 그렇습니다. 가지 하나를 잘못 잘라놨다가 수형이 뭐 이상해지고 또는 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지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0% 완벽한 사람은 없고 누구나 불완전하며 누구나 초보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르지 않으면 늘지를 않아요. 제가 소나무를 심을 때 그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무를 많이 죽여봐야 나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심어보고 많이 죽여봐야 살리는 방법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차츰 경험이 붙으면은 그리고 또 지식이 쌓이다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확확 들어오게 되죠. 처음부터 완벽하게 전지하려고 생각하고 전지 가위를 들이댄다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복숭아에 대한 전지의 기초 지식을 책이나 선배들로 통해 배웠다면 일단은 잘라보라는 겁니다. 일단은 자르지 못하고 버벅거리는 것보다 일단은 잘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다른 사람과 견주어 보고 또 토론을 하면서 연구 개발해 나간다면 또 금방 뭐 베테랑이 되어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얽히고 설켜 있을 때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살려둘 가지가 어떤 것인지를 딱 몇 개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막 잘라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 잘라 없애는 가지는 여러 개의 가지 중에서 덜 중요한 가지, 만약에 이걸 남겨놨을 때 그 그늘이 다른 가지에 덜 나쁜 영향을 가져다 주는 그런 가지, 그리고 정상적인 가지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가지, 그리고 어떤 가지를 남겨두었을 때 가져다 줄 이익이 적은 가지, 이런 것들을 잘라주는 것입니다. 어느 가지가 감당할 수 있는 열매의 숫자가 1이라면 꽃눈의 숫자가 20개 내외 정도 이렇게 남겨두고 결과지를 정리해 줍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렇게 많은 주지와 부주지 그리고 결과모지가 막 이래 난잡하게 있을 때는 어지간히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막 쉽게 잘 못합니다. 그런데 막 경험이 많은 베테랑들은 그냥 손이 쑥쑥 가가지고 어떤 것보다 잘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 잘라나갑니다. 그래서 최고 스승은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이론적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분이라면 전문가가 지나가면서 툭 한마디 던지면 그것을 받아가지고 자기 것으로 소화할 줄 알지만
이론만 배운 농부들이라면 멍하죠. 막막하죠. 그래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보 때에는 무조건 노련한 기능 인력들을 전지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다음에 자기도 따라 해보는 거, 그게 제일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지의 크기와 굵기를 보고 거기에 맞는 열매 숫자를 정해 가지고 그게 맞도록 가지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주지의 크기가 뭐 이만하다면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게 뭐 과실이 뭐 100개라면은, 그 다음에 부주지가 요만하다면은 부주지를 갖다가 10개, 30개, 40개 막 이런 식으로 돼도 전부 다 100개만 남겨야지 더 남기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부주지가 만약에 10개를 달 수 있는 거라면은 결과 모지를 둘 때 10개만 달도록 줘야지 20개, 15개 이래 되면 나중에 부러지거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거를 맞춰 가지고 결과 모지를 두면 되는 것입니다. 복숭아 전지는 위에서 기술한 내용의 이거를 갖다 계속 무한 반복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 너무 어렵고 막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죠. 위에 하고 밑에 하고 다 잘라내고 옆에 건 한 뼘 간격으로 그냥 남겨놓고 요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노하우가 자꾸 쌓이면서 제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자기 농장에 필요한 수영을 만든다든가 자기 농장에 필요한 나무 개수를, 가지의 개수를 남겨가지고 다른 데는 뭐 요만한 가지에 10개를 받는 게 맞으면은 자기 농장에는 15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토지라고 환경이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10개를 남기지만 나는 8개만 남겨야 되는 농장도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의 농장에 맞도록, 환경에 맞도록 그렇게 전지를 배워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복숭아 전지하는 방법, 전지하는 노하우, 팁,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